제가 볼 때는 가장 면역도 높이고 암 치료하는데 중요한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이제 정상 세포는 에너지를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거의 대부분 다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세포질에서는 아주 극소수 보면은 생활을 하면서 아주 급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래요. 누가 갑자기 나를 뭐 칼로 팍 찌르려고 한다. 그럼 내가 어쩌 도망을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 도망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럴 때는 대개 어떤 걸 에너지를 쓰냐면요, 근육이 바로 가지고 있는 크레아틴이라는 이게 있어요. 이걸 순간적으로, 이런 거는 뭐냐면요, 앞에서 뭐가 물건이 내 눈을 향해서 순간적으로 날라와요. 그럼 피해야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피할 때 쓰는 것은 그걸 써요. 그런데 누가 저쪽에서 칼을 들고 나를 찌르려고 쫓아와요. 그러면은 순간적인 건 아니지만 급하잖아요. 이럴 때 쓰는 것은 되게 포도당을 에너지로 써요. 그 세포질에서 순간적으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팍 써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도망갈 때는 에너지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백미 달리기에서 도망을 치다 보면 막 뻐근해지고 지쳐버리잖아요. 이럴 때 쓰는 게 포도당이에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거냐, 우리가 평소 생활을 할 때 천천히 느긋하게 생활할 때, 특히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어때요? 백미 달리기 할 때는 포도당을 써요. 그런데 우리가 천천히 걸어가서 할 때 그 운동을 뭐라고 그래요? 유산소 운동이라 하죠. 이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쓰는 것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든 에너지를 가지고 써요.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정상세포에서는 그런 기능이 일어나요. 그런데 암세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없거나 아주 줄어들어요. 그래서 주로 세포질에서 포도당을 이용한 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포도당을 줄여야 된다, 탄수화물 줄여야 된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잘 이용을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를 잘 시키면 암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암세포 대사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하고, 또 정상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소실이 되면서 암세포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소실이 안 되도록 잘 해주면 암세포로 안 넘어가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살리는 방법들이 뭐냐면, 되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부속이 비타민 B계통이에요. 그럼 비타민 B계통을 올려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지방 공급을 많이 해주는 게 미토콘드리아에서 기능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L카니틴이라든지 그 다음에 알파리포스라든지 여러 가지 항산화제,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 계통의 미토콘드리아 막을 형성을 하거든요. 미토콘드리아가 잘 돌아가도록 해주는 부속이나 영양소들을 잘 공급해 주는 게 미토콘드리아를 살리는 방법이고, 또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이런 영양소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산화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이 산화물들을 잘 제거해 줄 수 있는, 이게 항산화제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접목을 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아져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몰랐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미토콘드리아를 살리는 치료고, 이게 정상세포를 살리는 치료고, 암을 치료하는 데서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죠. 우리 환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군고구마잖아요. 아마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고구마, 군고구마 먹으면 침이 꿀떡꿀떡 하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고구마는 어떻게 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당 지수가 높냐 낮냐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당 지수가 높은 것은 구운 거, 그 다음에 찐 거, 그리고 생으로 먹는 게 당 지수가 가장 낮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먹을 수 있으면 생으로 먹는 게 좋고, 그러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식이섬유가 그 흡수되는 시간을 이렇게 천천히 슬로우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혈당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찌거나 구워버리면은 또 순간적인 혈당이 올라가서 당 지수가 확 올라가죠. 그래서 고구마는 가능한 한 생으로 먹는 게 좋고, 그리고 또 껍질을 버리지 말고 이렇게 같이 먹는 게 좋고, 또 고구마는 사실은 어떤 밥을 먹을 때 먹는 것보다는 되게 간식으로 먹거든요. 간식으로 먹는데, 고구마는 또 몸에 좋다 해가지고 막 간식으로 먹을 때 너무 많이 먹는 거,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많이 먹게 되면 어쨌든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당이 높아지게 되면 암을 성장시키는 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먹는 게 좋고, 제가 고구마를 권한다면 개수로 따지면은 큰 사이즈 같으면 절반, 아니면 요즘에 아주 조그마한 것들 있잖아요. 조그마한 것은 1개에서 2개, 그 정도 섭취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마늘이 최고다 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뭐 가지도 나오고 하지만, 저는 왜 마늘을 꼽냐면 이게 면역을 높이는 검사가 있거든요. 램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 검사를 해보면 고구마가 가장 NK 세포를 활성화를 많이 시키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한테 높게 나와요. 그래서 고구마가 제가 볼 때는 가장 면역도 높이고 암 치료하는데 중요한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안에 뭐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냐면, 우리가 고구마는 껍질 자체가 보라색이잖아요. 이 보라색 속에 많이 들어있는 게 안토시아닌 성분이죠. 이 안토시아닌 성분은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로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암을 억제하기도 하고 줄기세포로 가는 것을 차단시키기도 하고 신생혈관도 억제시켜주는 그런 다양한 유전자 조절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암을 괴사시킬 수 있는 강글리오사이드라는 이런 성분도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 고구마 먹으면 약간 찌꺼기 같은 게 이렇게 걸리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뉼린입니다. 이뉼린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이뉼린은 이거 자체가 식이섬유가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좋은 미생물들에 의해서 대장에서 이게 뷰티릭산이라든지 단세지방산이라는 걸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단세지방산이 우리가 H작이라는 유전자, 즉 악성으로 가는 유전자들을 꺼줄 수 있는 그런 작용이 있고, 또 이런 식이섬유는 우리가 장 안에 있는 발암물질들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암을 억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식이섬유는 어때요? 암 환자들한테 영양 보충해주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구마는 영양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미네랄을 공급하는 게 있어요. 특히 우리가 암은 산성화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산성화가 되는데, 산성화를 억제를 하려면 알칼리성 미네랄이 많아야 돼요. 이 알칼리성 미네랄 중에서 칼륨이 많아야 되거든요. 이 칼륨이 많은 음식 중에 가장 많은 음식 중에 하나가 고구마예요. 그래서 고구마는 정말 암 환자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면역부터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간접적으로 장을 개선하는 효과, 발암물질을 배설시키는 효과, 산성화를 막아주는 효과, 이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게 고구마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고구마를 익혀버리면 당도가 높아져 버려요. 그럼 암 환자들은 어떻게 해서 당도를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포도당을 높이면 이게 암세포 밥이 되기 때문에 낮춰야 되는데, 이게 고구마가 달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달게 먹으려면 생으로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구마 제일 많이 먹는 방법이, 그리고 이게 좋아하는 방법이 뭐예요? 구워 먹는 거예요. 구워 먹는 것은 안 좋은 거죠. 일단은 구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암 환자들이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탄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워서 먹는 것은 가장 안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쪄서 먹는 거, 그 다음이겠죠. 근데 쪄서 먹는 것은 당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어때요? 포도당 공급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 것은 금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고구마를 먹을 때 껍질을 벗기고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말 껍질을 벗기고 먹은 것에서 고구마 큰 효과 없어요. 껍질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구마 한 입 크기 썰어서 냉장 보관으로 해서 며칠 두고 먹어도 되나요? 한번 커팅한 건 그때 다 먹어야 되나요? 뭐든지 일단은 커팅을 하면은 그냥 먹는 게 낫죠. 근데 이제 이게 그렇다 해서 어떤 냉장고에 보관한다 해가지고 아주 많은 변화를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갈변을 조금 할 수 있어요. 근데 갈변이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갈변이 잘 되는 게 사과죠. 사과 같은 경우에 조금만 두면은 갈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갈변된 부분은 직접적으로 많은 그렇게 나쁜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갈변된 부분이 아주 많았을 때, 이 갈변된 부분은 뭐하고 같냐면요, 우리가 당뇨가 있는 분들이 보면은 당화 혈색소, 이런 부분들이 이게 갈변 현상하고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았을 때는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적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그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고구마든지 뭐든지 간에 가장 좋은 것은 이게 일단은 쪼개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냥 다 먹는 게 답이죠. 그런데 이게 양이 많으면은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서 좀 먹고, 이럴 때 또 남한테 또 선심도 좀 쓰는 것도 괜찮잖아요. 고구마는 생으로 먹을 때하고 익혀서 먹을 때하고 사실 당 지수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으로 먹을 때는 당 지수가 상당히 낮은 것에 포함이 돼요. 한데 익혔을 경우에는 당 지수가 높은 음식으로 가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고구마 먹어보면 그냥 생으로 먹을 때는 약간 단맛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주 달거나 그런 걸 별로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익혀서 먹으면 어때요? 특히 군고구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주 달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단 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포도당 성분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또 이런 건 있어요. 자, 우리 그 생으로 먹었을 때 우리 씹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뉼린이라는 식이섬유예요. 근데 이런 식이섬유는 오히려 익혔을 때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을 익혀가지고 먹는 것은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양이 많았을 때는 당지수가 높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데 또 우리가 생으로 먹었을 때는 많은 양을 먹게 되면은 이게 이뉼린이 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먹는 것은 또 좀 거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생으로 먹는 게 좋아요. 그런데 생으로 먹었을 때 좀 속이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 익혀서 먹는 것도 괜찮은데, 그럴 때는 양을 줄이는 게 답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제 총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암은 일단 우리가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치료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이 부분을 생각을 해요. 그거는 당연히 요즘에 현대의학적인 방법이 이제 기본적인 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자, 한번 보세요. 암은 보통 우리 암이 하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암 세포는 10년에서 15년 전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년에서 15년 동안 자라나서 검사상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이 암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즉 가장 큰 게 면역이에요. 그러면 이런 면역에 대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 환자 경우에는 이런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지 못했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죠. 어느 부분이 취약한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암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옆에서 유전자에서 우리 DNA에서 어느 신호를 받고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DNA 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작동 된 거거든요. 필요한 만큼만 신호를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은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또 신호를 이게 줘야 될 상황인데 또 안 줘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호가 잘못된 거. 그러면 이것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게 우리 그 대학에 있는 암을 다루는 교수님들이 가장 힘든 게 암세포를 배양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만큼 암을 키우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환자들은 자기 몸 안에서 암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내 몸 안에서 어떤 환경이 되었기에 이게 암을 키웠느냐.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환경을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아야 돼요. 환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스트레스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또 생활 습관도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내 주변 환경에서 어떤 뭐 미세먼지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우리가 접촉하는 발암물질도 담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음식하면서 나오는 연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영향을 다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